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14일 월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. 금요일날 미국은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.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상승폭이 크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이유는 뭐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.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수요일 밤에 있고, 미국은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니까 뭐 옵션 매도 이런 것 때문에 뭐 변동성이 죽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S&P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와 있고, 또 뭐 기세적으로도 시장이 괜찮죠. 기세적으로도 지금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급등이 나올 만하지 않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차분하게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주 FOMC 회의와 미국 파생상품 만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뭐 조용한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일단 최소한 FOMC 회의까지는 조용한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을 좀 보면 상승폭은 작지만 하여튼 상승 종목 수도 많고 아무튼 뭐 상승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하여튼 올랐어요. 올라서 마감했고,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차분하게 변동성 죽이면서 올라가니까 제가 뭐 S&P 같은 경우 신고가에서 전고점 지지력 잘 확인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딱히 뭐 제가 기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미국장의 금요일날 주식시장은 사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. 달러 인덱스. 달러 인덱스 사실 뭐 지금 뭐 무슨 움직임, 지금 어떤 자산에 뭐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선 FOMC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일단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일단 어젯밤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에 어젯밤 달러 인덱스의, 금요일날 밤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좀 주목해 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뭐 FOMC 이벤트 직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좀 독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보시면은 일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었습니다.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장대 양봉이 튀어 올라왔거든요.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자리를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가 중요한데, 이 중간 자리를 이번에 못 올라오고 4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하락 위험이 굉장히 커졌었는데,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죽었어야 된다고요.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뻘떡 살아났어요. 일단은 이 장대양봉이 튀어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어떤 하방에 추가적인 아래쪽으로의 위험은 또 많이 또 감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다른 저점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제의 양봉은 아무튼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, 이 양봉을 깨지만 않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에 베팅하실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상승에 베팅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. 굉장히 어쨌든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. 하여튼 좀 독특해요.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신고가로 인해서 슬슬 계속 가려고 하는데, 그죠?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11월과는 작년 11월과는 좀 다른 이유들, 주식시장이 좀 다른 이유들,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, 그중 하나가 사실 이제 그때는 약간 이게 좀 확정이 좀 덜 된 거였는데 거의 이 정도면 확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OMC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일단 하여튼 죽어야 될 때에서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긴 하다라는 겁니다. 더 확신을 가지려면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극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. 그래야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, 하여튼 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살아났다는 게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. 미국 주식이 신고가 가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달러 약세가 잘 안 나오고 있네 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. 지난번에 11월 달과 다른 이유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. 한 3가지인가 4가지 말씀드렸죠.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1번 환율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달러 인덱스가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데, 이번에는 지금 최소한 약세를 안 보이고 이렇게 뭔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다. 11월과 좀 조건이 다른 것 같다. 1번 환율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, 2번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인데, 공매도가 그때는 금지됐었고 지금은 공매도 허용이라는 점, 그런 조건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 드렸고,
3번 같은 경우는 뭐였죠?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조금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, 11월과 다른 점이죠. 예전에는 뭐 중국도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있었고 미국도 뭐 테이퍼링 이야기 없었고, 그런데 최소 지금은 이제 뭐 물가 상승이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테이퍼링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, 중국 인민은행 언젠가부터 유동성 공급 수도꼭지 잠궜죠. 이런 점들, 그런 점들이 달라졌다라는 거. 물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고, 뭐 여기다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야기는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는 하긴 했죠. 주도주 나스닥이 조금 약하고 뭐 삼성전자가 좀 약하고, 이런 점들, 주도주들이 좀 파워를 잃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, 또 그 외에 뭐 기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뭐 그런 자산들이 심상치가 않다. 이거 얘가 지금까지 얘가 대장인데 이거 하여튼 대장들이 왜 이러냐,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아무튼 뭐 지금까지 그냥 이제 놀고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여튼 이렇다라는 걸 오래간만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1번 조건, 그죠? 환율이 옛날과 다르다라는 점이 갈수록 더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. 솔직히 뭐 요즘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는 하고 있는데, 저도 요즘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도대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려는 것일까? 그나마 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? 뭐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뭐 시나리오 정도 세워봤는데, 솔직히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. 요즘에 뭐 그 물가가 올라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라면서요.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으니까, 그럼 이거 뭘 보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가 요즘에는 하여튼 지금 움직임은 그렇습니다. 움직임은 지금 일단 어떤 수렴형으로서 중요한 어떤 라인은 붕괴시켜 갖고 아래쪽으로 좀 더 쏟아지려고 하는 거고, 아직까지는 금리가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입니다.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한 점이고요. 그래서 아무튼 아래쪽으로 좀 더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죠. 다만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금리의 하락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뭐 단기 낙폭 과대 정도로 일단 보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게 일단 현재 모습이긴 하고요. 뭐 솔직히 일단 뭐 지금 일단 금리는 일단 더 좀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,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 안 그래도 어젯밤에 리플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금리가 3-4%는 돼야 뭐 위기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, 10년물 금리가 뭐 지금 경제 상황이 3-4%까지 가야지만 위기가 터지겠어요? 전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지금도 어쩌면 금리는 부담스럽지 않을까?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. 지금 뭐 아직도 뭐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 경제는 회복 중이라면서요. 아직 회복이 완전하게 다 안 됐다면서요. 금리가 3-4% 됐을 때 위기가 터졌던 거는 이제 그거 이제 아무튼 옛날에 건강했던 시절 얘기고, 지금은 어쩌면 10년물 금리가 2%만 넘어가도 솔직히 그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지금 10년물 금리 3-4%까지 가면 제 생각에 3-4%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. 가기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하여튼 그래요. 하여튼 뭐 지금 이래저래 뭐 자꾸 하여튼 두서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,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, 하여튼 요즘에 제가 이제 아무튼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은 몇 가지 있잖아요. 일단 주식시장이 뭐 말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, 일단 주식시장이 비싸다라는 거. 주식시장이 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나 2000년 IT 버블 때만큼, 그때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싸지는 않다. 일단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점이고,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나 환율, 그죠? 환율 이쪽 부분도 주식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, 일단 이쪽 부분에 좀 움직임이 그죠? 좀 약간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. 걔네가 좀 이제 약간 좀 움직임들이 예를 들면 당장 원화, 그렇게 전 세계가 좋을 거면 제 생각에 이번에 1110원 가뿐하게 붕괴시키고 아래로 가야 됐을걸요. 지금 얘도 원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지금 여기 1080원대, 그리고 여기 뭐 1100원, 여기 이런 데에 막 지지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, 얘도 보니까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걸 좀 꺼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. 뭐 위안화도 말씀드리지만, 위안화 같은 것도 이게 이 적당한 속도와 폭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너무 가팔라 가지고 이 역대급으로 빠르고 강한
역대급으로 속도가 진행이 빨랐고 역대급으로 위안화가 강했거든요. 역대급으로 이렇게 위안화 강하고 나서 그 뒤가 늘 안 좋았었어요. 아무튼 이런 역대급으로 강한 이런 신흥국 통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주식을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막 매수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있습니다.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신흥국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거 환율의 강세 진행 속도가 너무 역사적으로 빠르고 폭도 가파르고요. 그에 힘입어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역대급으로 강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약간 되돌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. 지금 이대로는 좀 아니지 않냐.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지금 환율하고 주식시장은 뭔가 좀 뚜렷하게 지금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뭐 솔직히 이제 뭐 금리되든가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.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.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이 둥근 천장형도 아무튼 좀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,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오버슈팅 줄 수 있는, 계속 어떤 폭등 랠리를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못 가고 있어요. 확실히 못 가고는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콜옵션들 같은 거 보시면 21선이 빨간색 선인데 이 빨리 오늘 회복해야 된다고요. 앞으로도 급등하고 폭등을 줄 거면 빨리 빨간선 회복해야 되는데, 21선 회복해야 되는데, 또 뭐 오늘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뭐 모르죠. 장 막판에 또 오르려는지 어쩌려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자꾸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그래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오르고 있어요. 일단은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, 436 돌파할 거면 빨리빨리 돌파 한착하고 가야 되는데, 물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436에 대한 매물 뭐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, 아무튼간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계속 지금 좀 버벅버벅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하고,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둥근 천장형도 가능성은 일단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,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지금 보시면 아무튼 여기 3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기서도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3중 고점형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조금 좀 얘는 빨리빨리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된통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. 오를 거면 빨리 올라야 돼요.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, 올라야 될 자리에서 빨리 오르지 못하면 또 다시 하방으로 또 슬슬 무게추가 기울면서 또 유리해집니다. 하방 쪽이.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, 지금 자리에서 아무튼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한국 시장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미국은 신고가 가고 있고,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뭐 한국 시장은 또 비리비리하고 있고, 아무튼 지금 확실한 거는 뭔가 베팅하기는 좀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고, 확신 있으신 분들은 베팅하시고요. 하여튼 그죠?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른 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튼 모습들이 뭐 이렇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은 계속 1110원 자리에서 지지력 나오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. 이거 더 이상 이제 아무튼 뭐 콜옵션 모습도 보면 뭐 그렇고, 야 그럼 이거 잘하면 이번에는 둥근 천장형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점들 보실 수 있을 거고, 뭐 금요일날 밤에 이제 제가 뭐 241선과 이격도 이러면서 시장에 좀 기초 체력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, 그래요. 지금 뭐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 이것저것 많이 좀 살펴봤는데, 뭐 국제유가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하나 속 시원히 막 올라가는 거 없어요. 대부분 지금 이제 작년에 어떤 강력한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. 이거 다이버전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, 해결 안 되면 또 꺾인다는 이야기일 거고요. 뭐 하여튼 거의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. 이거 국제유가인데,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이버전스 241선 이격도 여기 있는 자리고, 지금 고점 높아졌는데 이격도 훨씬 낮아졌거든요. 뭐 다이버전스죠 뭐, 그죠? 네, 다이버전스 같은 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. 이런 점들,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다이버전스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. 국제유가고 또 뭐가 있을까? 예를 들면 유로화도 그래요. 지금 이거 뭐 달러 인덱스 뒤집어 놓은 거하고 그림이 똑같겠죠?
유로화 같은 것도 좀 그렇습니다. 지금 고점이 아무튼 얘도 지금 자꾸 고점 낮아지고 있고, 심지어 그 고점을 여기서는, 예, 그 여기서는 심지어 여기에 비해서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다이버전스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, 이격도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유로화도 그래요. 유로화도 뭐 하여튼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S&P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. 나스닥도 그렇고 S&P도 그렇고 뭐 구리도 지금 하여튼 지금 작년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작년에 지나친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런 종목들이 여기 다이버전스 나타나면서 속으로 슬슬슬 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. 지금 분명히 아무튼 오를 거면 강하게 올라야 되는데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FOMC 눈치를 봐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하여튼 슬슬슬 막 기어가고 있어요.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이격도 벌리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격도가 더 이상 안 벌어진다, 힘을 다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있고,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. 일단 좀 기다려 봐야겠죠. 아무튼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있고, 지금 상황에서 뭔가 어떤 고점에 대한 패턴들, 뭐 쌍바닥이 아니 참 쌍고점이 완성되거나 뭐 어디를 붕괴시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당장 숏을 들어갈 수는 없고, 롱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 뭐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이고요. 애매해요. 그래서 지금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,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자. 네, 환율도 더 이상 이제 달러화 약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겠냐. 그럼 일단 그죠?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은 좀 안 맞아지는 거고, 그런 와중에 다이버전스 같은 거, 증시라든가 뭐 다양한 자산들의 다이버전스 같은 게 보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? 그죠? 하여튼 그래요. 다른 건 잘 안 보이는데 주식시장하고 환율 쪽에서는 어쨌든 좀 너무 과해서 되돌리려는 흐름들이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지금 너무 과했어요. 원화 강세 너무 과했고, 위안화 강세 그 역대급으로 강했고, 주식시장도 뭐 역대급으로 지금 강하고 있죠. 하여튼 참 대응이 지금 상황에선 참 하여튼 애매한 구간이고요. 차라리 여기서,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, 여기서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오버슈팅을 한번 무리해서 주면은 대응이 정말 깔끔하고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 또 여기서 애매하게 또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또 다시 둥근 천장형 만들려고 하는 건가 싶은 모습들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아무튼 뭐가 보이기 전까지 전 놀겠다, 아무것도 안 하겠다, 뭐 이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특별히 제가 뭐 오늘 드린 이야기는 없네요. 그죠? 달러 약세 끝나는 것 같다, 뭐 이 정도가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오늘 아무튼 코스피는 좀 약한데요.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한 1%좀 오르고 있죠.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그냥 뭐 혼조할 것 같습니다. 뭐 FOMC 앞두고 있으니까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고, 하여튼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